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50.8로 나왔고요. 어제도 좀 다른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안 좋게 나왔더니 이 부분도 좀 안 좋게 나왔네요. 근데 지금 오늘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나 코스닥 지금 좀 쇼커버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려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좀 포스트가 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얘기.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용을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쭉 보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얘기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보통 바스켓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 매수 차익 거래는 현물을 매수, 그리고 고평가되는 선물을 매도하고 그게 매수 차익 거래고요. 매도 차익 거래는 그 저평가되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 그래서 해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쪽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요. 하여간 결국 현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 매도하는 거래를 매수 차익 거래. 이 기준을 현물로 보시면 되겠죠. 매수, 현물 매수, 선물은 매도하는 부분. 매도 차익, 그건 현물을 매도, 선물은 매수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 보면 차익 거래는 무위험 거래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차익 거래 부분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선물하고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이 이제 그걸 그 해지성이니까 따로 가겠죠. 근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이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이 내릴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것으로, 예,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투자하는 매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차익 잔고를 좀 보라는 얘기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요건 좀 요 포스트 한번 링크 해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세하게 보실 분은. 근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같은 경우 현물 1714억을 매수하고 선물은 1102억을 매도했는데요. 보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순매수로 2785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요즘에 많이 내려갔던 바이오주가 오늘 좀 상승이 좀 컸는데요. 바이오주에 대한 쇼커버성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니냐는 좀 부분 얘기가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내일쯤 되면 일정 부분 그 쇼커버 물량을 좀 다 샀다고 하면 그러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그게 나중에는 쇼커버성 들어왔던 부분들이 아니면 뭐 따로 같이 들어왔던 그 매수 부분이 나중엔 또 물량으로 추리될 수 있는 뭐 리스크도 좀 안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저번에도 계속 그러지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예,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 뭐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좀 잠시만요. 보다 보니까 어제 걸 꺼내서 다시 자 중국 소비주 양지치 의원과 사드 보복 조치 해제 등 논의 소식, 한중 차관급 경제협의 개최 등 중국인 한국 단체 감각 허용 기대감. 이래서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서 뭐 쿠첸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얼핏. 자 그렇고요. 면세점 및 여행주 좀 많이 내렸던 글로벌 텍스프리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그 엔터주, 밥솥 및 그에 부강택 좀 여기 와 있네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네, 이렇게 좀 이슈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그 중국이 좀 내려와서 그런 건지 유럽이 쪽이 조금 독일하고 영국, 이탈리아 쪽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대신 미국 선물지수는 뭐 별다른 큰 흐름은 없네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는 갭상승을 했어요. 금일 시가 보시면 전일 종가보다 조금 위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기 얼핏 어디서는 뭐 미국이 2천억 관세 부과하는데 10%에서 25%로 올렸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장전에 8시 그죠? 그 장전에 나왔던 얘기고, 그 상하이 종합지수도 장 시작할 때는 갭상승을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하여간 뭐 11시부터 쭉 내려갔고 오후장에 대해서는 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8% 하락을 했는데요. 그 오늘 그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내용이 악재로 좀 작용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되는 완화적 통화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뭐 하반기 철도 투자, 뭐 도로 및 항운 뭐지? 하여간 인프라 투자에 반등할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베이다어 회의가 있는데요. 이게 좀 그 이제 회의 주제로 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언급될 거라는 기사인데 이거 7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고요.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매년 여름 휴양지 베이다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비밀 회의.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어디야?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이 8월 초이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중동 순방 마치고 좀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잠깐 사라지고 소식이 없으면 베이다에서 비밀 회의를 열고 있다는 걸로 좀 체크해보고 여기서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떤 좀 언급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이 회의 이후에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일의 전략으로는 일단은 뭐 코스피는 그닥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죠. 아직까지 뭐 지금 매물 때려보는 부분까지는 좀 안 왔고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매물 때려보는 790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뭐 바로 매물을 맞고 뭐 급락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조금씩 상승 추세가 올라갈 때마다 추격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FOMC에서 파월 연준위장이 발언이 한 새벽 3시에 이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잠깐 볼까요? 월봉. 갑자기 좀 월봉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1일로 시작하면서 월봉이 빨간불이에요. 아, 기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그죠? 이게 좀 고가 저가 조가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서 지금 6개월 선이거든요. 이 빨간 선이 하락 추세였죠. 그래서 좀 올라올 때는 좀 이런 좀 흐름이 좀 나와야지 이가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뭐 급하게 올라온다 쳐도 어차피 다시 좀 소화하는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직까지 하락 흐름이라서 그래서 하락 흐름이죠.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도 좀 올라온다고 치면 다시 한번 좀 이런 흐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여기 매물대 맞았다고 폭락하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 일정 부분 좀 매물 소화하고 거치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모의투자 스토리. 이거 몇 분이야? 그 지금 모의투자 스토리에서 지금 제가 좀 흐름상 좋게 보고 있는 게 빨간색은 1차 매수만 된 것들이고 아직 2차 매수가 남아있는 것들이고 5개나 남았네.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 YCD, YIK, K맥은 좀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 상에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원래는 그 ICD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추가 매수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실적 그리고 어차피 전환가액 조정 기한이 8월이거든요. 또 8월로 찾아와서 그래서 조정가액이 좀 조정되고 나서 주가가 좀 그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가 내려오면 2차 매수 부분으로 좀 보자 했는데 일단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얘도 그 작년 4분기 4분기래 사업 보고서에 그 공시가 안 된 그 기밀 조항으로 해서 공시가 안 된 수주가 2건이 있는데 혹시나 그게 좀 발표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상하건데 제 생각이니까 그죠. 하여간 그렇고 전 그래서 2분기 실적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또 어차피 전환가액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월엔 전환가액 조정을 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그때 2차 매수를 하고 실적 발표할 즈음에 그리고 10월 달이 이때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요건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 ICD 탭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때가 볼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전환 청구 기간이 2017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주가가 조기 전환 지금은 올라왔지만 이 전환가액 부근이라서 이게 좀 전환하기 좀 쉽지가 않죠. 보통 적어도 10% 20% 올라 있으면 모를까? 그래야 뭐 그때 팔더라도 좀 매물 소화하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니까요. 매물을 내놓더라도. 그렇다고 치면 이 10월에 조기 상한 청구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ICD 같은 경우 10월쯤 돼서 저 조기 상한 청구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없애려면 주가가 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YIK 같은 경우도 전환 자체가 4,748원이고 최소 조정 한도는 4,050원. 교환 자체는 5,770원이 리피싱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내년쯤엔 7, 8천 원 흐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어차피 저걸로 자금을 들여왔고 그 부분으로 중국의 그 매출주 다변화 부분으로 중국에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하면 7, 8천 원 부분은 내년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K맥 같은 경우는 전환 가능한 미전환 자체가 아직 99만여 주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전환 가격이 13,100원이고요. 지금이라도 전환이 가능한데 13,1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야? 11,300원. 근데 그 13,100원에 그 HB 갑자기 헷갈리다. HB 테크놀로지였나? 하여간 대주주 관계자, 특수 관계자가는 13,100원에 전환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99만 여자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 저걸 전환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얘도 15,000원대는 가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K맥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유심히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중국 수주 전에 그 중국 일본 헷갈리네. 중국 전자입찰 사이트에서 수주 부분 돼 있는 부분이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뭐 그닥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2건의 일정 부분 좀 금액이 좀 될 것 같아서 시총 대비 그렇다고 치면 저게 하면 적어도 늦어도 8월 말 빠르면 이번 달 중순 8월 중순에는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계약을 하고 하는 생각을 좀 있어서 K맥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의주시. 어차피 제 모의 투자 스토리니까. 하여간 그렇고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면요. YIK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결론은 대부분 모의 투자 스토리는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다 역별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일 역별이니까 오일 제일 단기선인 오일 저가 가중선, 예, 요거 좀 쌍바닥 부분 좀 보이고 좀 올라오는 부분이고 YIK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ICD 같은 경우도 흐름도 비슷하죠. 예, 일단은 저점 안 깨고 예, 오일 저가 가중선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K맥도 깰 듯 하다가 일단은 오일 저가 가중선이 예, 잘 버티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들 몇 개 있긴 한데, 자, 3위각기 뭐 버틸 듯 하다 깨지고 그래서 일단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좀 만약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버티고 저점을 높이는 이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추세를 좀 다시 전환시키려면 EM텍, 예, EM텍은 좀 차트가 좀 빨리 올라왔죠. 예, 올라왔고요.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얘는 역배열은 아예 역배열은 아니고요. 해성DS 얘도 역배열은 아니고요. 역배열은 아니었구나. 예, 주가가 좀 잘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 프렌드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겠죠. 얘 같은 경우 올라와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올라와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올라와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예. 이제 버틸라나요? 하여간 예. 저점을 안 깨고 좀 올라와 주는 흐름을 좀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은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예, 좀 올라오는 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55,000원 예, 이탈은 좀 없어야 그나마 추세를 살짝 단기 추세라도 좀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봐서 따로 얘기할 거 있나 뭐가 있으면 아침에 잠깐 그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장 시작 전에 예,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